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오후 방송 시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어위브 급락 분석 한 번 더 해드리고 좀 어려운 시기지만 잘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어위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정된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에 총알로 떠올랐던 코어위브가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3일 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25%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더욱더 펀더멘탈을 좀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주식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좀 입성하시는 분들은 잘 파악하시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날 현지 시간이죠. 코어위브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직접적인 원인은 2025년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를 한 1억 불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보다 이제 줄어들었다. 근데 그 이유가 데이터 센터 건설의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설의 공사가 일정 차질로 인해서 4분기 실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즉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지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매출이 좀 안 일어날 거다 해서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지연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있었다. 해서 더 이상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더 이제 하락을 더 부추겼던 건 뭐냐?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실적 발표할 때는 한 군데만 지금 지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는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한 그 벤더가 이 여러 이제 사이트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늦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더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3분기 실적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됐죠. 매출은 134% 급증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손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예상했던 것보다 67%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EBITDA 마진이 61%, 이건 조정 EBITDA입니다. 그래서 61% 정도 된다. 수익성도 되게 좋다 하고 됐죠. 그리고 더 괄목할 만한 거는 수주 잔고가 556억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2배가 늘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일단은 그 가이던스 안 좋게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채가 좀 많아졌습니다. 140억 달러나 돼서 이자 비용이 거의 3억 불 정도 나옵니다. 분기에. 그 다음에 KPX를 70억 투자한다고 해서 60에서 65억 불 달러로 이제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앞으로 저 수주잔고가 저렇게 있는데 왜 줄이지? 해서 또 퀘스천 마크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됐죠.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된 거죠. 그럼 데이터 센터 더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핵심 경쟁력은 탄탄합니다. 보면 코어위브는요, AI 전용 클라우드를 표방합니다. 즉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즉 AWS나 아저 같은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AI인데요. 요 코어위브는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GPU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이에요. 63억 달러의 협력 계약을 가지고 있고요. GPU 공급의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언제든지 새로운 칩이 나오면 시판되기 전에 항상 코어위브에 먼저 대량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신 칩, 즉 GB300, 그 다음에 블랙웰 칩도 최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에 224억 달러 계약을 하고 있고요. 메타가 최근에 142억 달러 신규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고객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빠른 스케일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만 120메가와트 전력 용량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용량을 추가했다는 건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누적으로 590메가와트 지금 되고 있고 총 계약은 2.9기가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명실상부한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자,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구조적 수요의 증가, 즉
AI 모델은 계속 대형화 추세에 있고 뭐 GPT-4, 클라우드, 제미나이 등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AI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기업용 AI도 사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JP모건의 전망에도 2025년 회계연도에 매출 166%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29년도에는 258억 달러를 매출할 거다 이렇게 해서 코이브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잔고는 뭐 막강하죠. 556억 달러로 향후 4년에서 5년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은 크겠지만 확고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요인은 뭐냐? 일단 이번에도 확인됐지만 인프라 실행 리스크입니다. 그 전력도 확보해야 되고 건설도 제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반영됐지만 건설이 지연된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처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실행 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재무 부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대출을 해야 되고 뭐 펀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연 60억에서 70억 불이 캐펙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도 심화됐죠. 뭐 AWS, 아주 구글, GCP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그쪽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요즘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거죠. AI 거품론. 과잉 투자 우려되고 과연 투자해서 수익이 나겠느냐 하는 수익률, 회의론도 확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코어웨이브를 좋게 보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은 일단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다 하면은 지금 당장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지나서 이 모든 이런 흐름이 좀 거쳐지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코어비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10% 이내 비중을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뭐 단기적으로야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120불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 미래를 내다보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싼 값에 편입을 한다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핵심 지표를 뭘 보셔야 되느냐? 뭐 가이던스 꼭 보셔야 되고 데이터 센터 완공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주요 고객이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는가 하는 거 봐야 되고 신규 고객도 또 들어오는가 봐야 되고 캐펙스가 나가는 만큼 지어지는 만큼 매출이 증가가 되는가 하는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뭐 투자만 하고 매출이 증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에비타다 마진이 유지가 되는가? 지금은 60% 정도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마진입니다. 그리고 현금 캐시플로우가 도는가? 즉 뭐냐? 매출이 일어나서 현금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눌렸던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AI 인프라에 대한 그런 이제 버블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격단을 맞았고 또 가이던스 안 좋게 나와서 한 서너 개가 악재가 터지면서 이 직격단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어웨이브는 분명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오픈 AI, 뭐 메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그리고 556억 불의 수주 잔고 그다음에 61%의 마진율.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고 지금 슬슬 이제 이런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이라는 현실적 장애물, 그다음에 높은 부채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AI 거품론이라는 시장 심리가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5%의 하락은 경고 신호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신다면 충분한 시간, 즉 최소 1, 2년은 본다 하는 긴 안목을 가지시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고성장 기업은 항상 이런 굴곡을 겪습니다. 아마존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코어웨이브가 그 대열에 합류할지는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결정 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코어웨이브의 핵심 내용들을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같이
미래를 향해 가시는 그런 행보를 하신다면은 아마 큰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리기는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1차 진입은 33% 정도는 85, 88불에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 2차 진입은 더 빠지게 되면 75불, 80불 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진입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70불을 깨진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패닉 매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더 추가로 들어가셔야 된다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지금 3분의 2는 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셨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 더 남아있고, 그다음에 스탑은 명확하게 이제 60불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60불이면 일단 털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파악을 하면서 재진입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탑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피보나치 그리면서 여기가 이제 85불 선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바닥이기를 기대합니다 했는데 하루가 더 빠졌죠. 뭐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빠졌지만 어제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제 78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조금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보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바닥이라고 그러면 아마 조금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줄 겁니다 했는데, 어제 많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그 예전 거래량하고 똑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스탑 물량이 이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도 만약 이 정도의 하락이 나타난다, 근데 거래량이 그만큼 는다 하면은 아마 이거는 올라오는데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조금 빠졌다가 양봉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팔 물량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개시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다고 치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피보나치 그려보면은 0.382포인트가 100불 좀 넘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 넘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50% 선이 한 115불 선 정도 됩니다. 여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장기적으로 쭉 봐서 패턴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트라이앵글 웨지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이 하단 매물대 블락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하향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 하단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 준다고 치면은 이 추세 때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렇게 될 시에는 이 상향을 돌파하게 되면 타겟 프라이스는 한 238불 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지금 깨지 않고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가 내려오는 하단, 그러니까 한 130불 대까지 한번 반등을 쭉 해주게 되면 결국은 240불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아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상향이 충분히 가능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브는 지금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겁나실 거예요. 지금 뭐 하염없이 빠지니까요. 4일 전 대비해서 지금 25% 빠져 있어서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좋고, 그렇지만 외부 변수하고 내부 변수로 인해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좀 버티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은 더 좋은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힘들지만 좀만 견뎌주시면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을 줄 수 있고요. 다음 주에도 큰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면서 한번 저와 같이 지켜보시죠. 그래서 오늘 코어웨이브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좀 그래프 분석도 좀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 잡히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장의 하락을 연이어서 또 한국 시장이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장이 좀 빠지고 하실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심리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최성희 트레이딩 회사의 심리 훈련법이죠. 포커 블루프린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10가지 핵심 원칙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운영 체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트레이딩이 차트, 지표, 이동평균선, 캔들 패턴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시스템과 충분한 스크린 타임만 있다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트레이딩 회사이자 5천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69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서스퀘어나 인터내셔널 그룹,
즉 SIG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신입 트레이더들에게 전혀 다른 이것을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거래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포커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의무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핵심 훈련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SIG에게 트레이딩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며 무엇보다 손실을 감수하고 포기하는 능력, 즉 폴딩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딩이라는 게 왜 포카를 치다 보면 이렇게 패를 나눠주면 몇 장 보고 에이 나는 죽어 하고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폴딩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포기하는 거죠. SIG가 포커를 필수 훈련으로 채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레이딩은 불완전한 정보의 게임이며 포커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아, 리스크, 그리고 절제력을 다루는 완벽한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포커 플레이어가 80%의 핸들을 폴드하며 좋은 패를 기다리듯 세계 최상위 트레이더는 시장이 자신의 패를 보여줄 때까지 거래를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은 포커에 기반한 SIG의 철학에서 파생된 10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여러분이 시장을 대하고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과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고 게임을 운영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이라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절대적인 초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별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율과 통계적 우위를 의미하는 엣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화려한 기술적 지표나 복잡한 시스템보다 훨씬 근본적이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거래는 결국 시장의 소음에 휩쓸리는 도박에 불과합니다. 이 장에서는 승리하는 트레이더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둥을 세우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SIG의 신입사원들은 차트 대신 포커 테이블에 앉아 수많은 핸들을 폴드하며 훈련을 시작합니다. 포켓 9, 폴드, 소디 커넥터, 폴드. 본능은 플레이하라고 소리치지만 이 훈련의 목적은 포커 기술이 아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규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묻습니다. 불편함, 지루함, 유혹을 견디고 엣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의 핵심은 통계에 있습니다. 아마추어 포커 플레이어는 50에서 70%의 핸들을 플레이한다고 하지만 프로는 단 15에서 25%의 핸드만 플레이합니다. 이는 선택성에 있어 3배 차이를 보입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거래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답이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장은 참여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오직 정밀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프로는 80%의 시간 동안 폴드한다. 아마추어는 모든 셋업에서 거래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을 보존하고 다른 이들이 과잉 매매로 자멸할 때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잃지 않은 돈은 이미 번 돈과 같습니다. SIG의 한 트레이더는 단 한 번의 거래도 하지 않고 3주를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용기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완벽한 셋업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적절한 구매로 진입해서 다른 트레이더들이 한 달 내내 번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인내는 복리로 쌓이지만 조급함은 출혈을 일으킬 뿐입니다. 포커 테이블에는 항상 엣지를 가진 누군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엣지란 강세로 보인다와 같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가능하고 방어 가능하며 정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위여야 합니다. SIG는 우리의 모든 전략은 누군가가 비경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트가 아닌 행동을 거래하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공략합니다. 엣지에는 숫자가 있고 메커니즘이 있으며 희생양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모두 특정할 수 없다면 당신이 바로 엣지입니다. SIG 트레이더의 엣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1일 거래량 10억 달러 이상 자산에서 내재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을 3일 이상 20% 초과할 때 변동성을 매도한다.
이는 나는 돌파를 매매할 거야 와 같은 희망사항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엣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엣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엣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엣지일 뿐입니다. 시장의 포식자들, 예를 들어 마켓 메이커들은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수십 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언제 추격하고 언제 공포에 질리며 언제 보복 매매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엣지 없이는 여러분은 그들의 알고리즘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규율과 엣지라는 견고한 기반을 다진 트레이더는 이제 시장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실전에 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를 읽고 자신의 자본을 보호하는 게임 플레이 전략을 배우는 것입니다. 확고한 규율과 명확한 엣지를 갖추었다면 이제 실제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설 시간입니다. 이 장에서는 시장이 던지는 심리적 함정을 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속에서 자본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술을 다룹니다. 이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파산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시장은 매일 블러프를 던집니다. 가격 움직임은 종종 진정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속임수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닌 그 이면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SIG의 한 트레이더는 말합니다. 나는 카드를 보지 않는다. 나는 카드를 보는 당신을 본다. 참 무서운 말이죠. 시장은 인간처럼 정보를 누설합니다. 스탑 주문을 유발하기 위한 가짜 돌파, 거래량 없는 급등, 그리고 라운드 넘버에서 나타나는 밑골이나 기술적인 레벨과 우연히 일치하는 갑작스러운 뉴스. 이것들은 시장의 텔, 즉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강세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강세라고 믿으면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가격의 추종자에서 의도의 분석가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캔들은 하나의 대화이며 당신이 블러프를 읽는 법을 배운다면 더 이상 시장에게 이용당하는 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커에서 포켓 에이스, 즉 두 장의 에이스는 통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작 핸드지만 여전히 20%의 확률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셋업, 높은 거래량, 이상적인 구조를 갖춘 거래조차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포지션 규모가 작은 변동성을 재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포지션 사이징의 첫 번째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파산 방지입니다. 자본금의 50%를 잃으면 원금 회복을 위해 100%의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수학적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경험 수칙은 이것입니다. 만약 어떤 거래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마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행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틀려서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옳았지만 과신했기 때문에 파산합니다. SIG의 한 유명 트레이더는 3만 달러를 1,50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 한 번도 한 거래당 0.5%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율 덕분에 그는 200번 연속으로 틀려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포지션 사이징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며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블러프를 읽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갖췄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가장 큰 적인 감정이라는 변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터, 바로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트레이더 자신의 감정입니다. 손실의 고통, 성공의 자만심,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의 압박감은 가장 정교한 전략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손실, 압박감,
그리고 성공의 순간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함정들을 극복하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다룹니다. 틸트는 손실 이후 논리가 마비되고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 상태입니다. 본전만 찾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획, 엣지,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감정적인 보복 매매로 이어지는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손실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본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위험한 행동을 기꺼이 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라운드 테이블의 통찰은 틸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SIG는 트레이더들에게 전략뿐만 아니라 정서적 회복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스포츠의 뇌진탕 프로토콜처럼 하루 최대 손실액에 도달하면 24시간 거래 중단 규칙을 적용해서 감정적으로 손상된 뇌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모든 위대한 트레이더는 지는 법을 압니다. 오직 아마추어만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프로는 손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변명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숏스택은 자본금이 크게 줄어든 불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이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거나 무모한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때입니다. 모든 군더더기와 자만심이 제거되고 오직 여러분의 순수한 엣지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져야 할 정신적 프레임워크는 이것입니다. 본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다음 한 번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손실은 이미 지나갔고 점수판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거래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복부를 포기하고 실행에 집중할 때 비로소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탁월하게 운영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마스터리의 증거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손실 후가 아니라 연속적인 성공 후입니다. 성공은 자만심을 키우고 원칙을 무시하게 만들며 나는 시장을 통달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자만심은 운 좋은 결과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이길 수 있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고도 질 수 있습니다. SIG 트레이더들과 포커게임을 하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일화는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몇 번의 포커게임을 따내자 점점 더 대담해졌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진 모든 칩을 걸고 올인했지만 SIG 트레이더의 풀하우스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은 카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세를 취했고 시장은 그 자만심을 응징했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결과를 축하하는 대신 과정을 감사하고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내면의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 트레이더는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생존 철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 능력과 단기적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확률론적 사고입니다. 단기적인 승패를 넘어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는 최상위 트레이더들은 특별한 사고방식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실패를 학습의 연료로 사용하고 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일시적인 승자가 아닌 영원한 생존자가 되기 위한 철학을 다룹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가 과거에 비슷할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오류는 트레이딩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영원할 것 같던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지면서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엣지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부식된다. 성공적인 전략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제하게 되고 그 효과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SIG의 트레이더들은 현재의 시장 환경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전략이 의존하는 가정을 끊임없이 스트레스 테스트합니다. 만약 이 상관관계가 깨진다면, 이 셋업이 다음 주부터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항상 변화에 대비합니다. 생존은 예측이 아닌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손실을 불운이나 시장 조작으로 치부하며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반면 프로는 모든 실수를 철저히 분석해서 값비싼 수업료를 귀중한 교훈으로 바꿉니다.
그들에게 실수는 배움의 기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SIG는 손실보다 수익을 더 혹독하게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운 좋게 얻은 승리는 나쁜 습관을 강화하고 자만심을 키우는 최악의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거래 후에 이것이 실력이었나 아니면 운이었나, 이 거래를 100번 반복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 검토의 핵심입니다. 모든 패배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하는 트레이더에게는 매매 일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변동성을 적으로 간주하지만 SIG의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을 감정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변동성을 자신의 엣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해야 할 사업 파트너로 여깁니다. 그들은 45%의 패배율을 예상하고 계획에 포함시키는 반면 개인 투자가들은 80%의 승률을 쫓습니다. 장기적으로 누가 생존하고 수익을 낼지는 자명합니다. 51% 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도 100번 던지는 동안 70번 뒷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확률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단기적인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확률적 우위를 믿으며 꾸준히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일희일비하는 도박사에서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사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론적 학습을 통해 최상위 트레이더의 사고 체계를 모두 흡수하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원칙들을 실제 트레이딩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DNA에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스트리트 최상위 트레이딩 회사의 심리훈련법인 포커 블루프린트의 10가지 핵심 원칙을 탐구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운용 체제인 것입니다. 승리의 80%는 기다립니다. 폴딩의 규율을 제외하라. 엣지를 정의하라.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이 바로 엣지다. 가격을 넘어 의도를 읽어라. 시장의 블러프를 해독해라. 생존을 위해 규모를 조절하라. 포지션 사이징은 당신의 유일한 보호막이다. 틸트를 시스템으로 극복하라. 손실에 대한 반응이 생존을 결정한다. 불리할 때 가장 위험해져라. 숏스택은 순수한 엣지만을 남긴다. 승리했을 때 가장 겸손하라. 성공이 낳는 자만심을 경계하라. 과거를 의심하고 미래에 대비하라. 적응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모든 거래를 교훈으로 삼아라. 사후 검토를 통해 고통을 수익으로 전환하라. 변동성과 동행하라. 단기적 무작위성을 장기적 파트너로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이었죠.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 원칙들을 통합하기 위해서요. 다음에 7일간의 도전 과제를 수행해 보십시오. 다음 7일 동안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아래 4가지 항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진입 이유. 당신의 엣지에 근거한 명확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포지션 규모. 어떤 근거로 리스크를 설정했는가요? 느낀 감정. 진입, 보유, 청산 시점에 어떤 감정, 탐욕, 공포, 희망 이런 것을 느꼈는가요? 배울 점. 결과와 상관없이 이 거래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제를 통해 여러분 더 이상 시장과 도박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프로페셔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차트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포커 블루프린트를 통해 시장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트레이더, 즉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트레이더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인내심에 보상하고 자만심을 변하며 오직 자신을 먼저 통제하는 자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